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말소 등기 들어갑시다. 우리가 변경 등기, 경전 등기를 다 보셨고 이제 말소 등기 들어갈 차례인데 봐보세요. 이 말소 등기 개념 잡을 때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전부. 전부가 다 불일치할 때 지우는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개념 보겠습니다. 기존의 등기사항, 자 427페이지. 자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이런 말이 써졌어요. 그럼 거기서 이 핵심은 전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보니까 원시적 또는 후발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시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시점은 상관없다는 소리야.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관계없이 그냥 전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다. 이렇게. 자 넘겨보시면 그럼 이제 말소등기 요건이 나왔는데 아까는 다 말한 거지만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말소한다 그랬지만 그럼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뭘 한다 그러면 돼요? 일부 불일치할 때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그거죠. 일부가 불일치할 때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거기 써져요. 2번에 한가리 1번 전부가 부적발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전부가 부적발 때, 만약에 일부가 부적바다 라고 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등기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긴 특별히 말할 것은 없고 이제 칠판 좀 보세요. 보시면 자 갑이 을에게 이제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갑이 을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을이 소유권자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매매가 무효다라고 하면서 말소를 구한다고 쳐보세요. 이 2번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 말소 등기 해주세요를 누구랑 누가 신청해야 돼요? 갑과 을이 말소 신청해가지고 지워진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을이 설정했던 이 저당권 있잖아요. 을이 설정했던 이 저당권, 이거 어떻게 말소가 되겠습니까? 그냥 냅둬요. 말소 됩니다. 말소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저당권을 누가 만들어준 거니까. 을이 만들어줬는데 을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워져 버린다면은 얘가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만들어줘요. 따라서 2번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그것 때문에 저당권도 같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번 이 소유권을 말소해 주세요를 누구랑 누가 신청하겠어요? 갑과 을이 신청했는데 가만히 있던 병에 저당권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이런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렇게 이해관계인 있을 때 이 병한테 가서 승낙서를 받아와야 이거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승낙서 없이 말소등기 신청하잖아요. 그럼 각하돼. 아까 권리변경 등기 할 때는 승낙서를 가져오면은 부기등기 해주고 못 가져오면 주등기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1억을 뭐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할 때 그 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로 해줄 거냐 후순위로 해줄 거냐 문제거든. 승낙서를 받아왔으면 고생했다 좋은 거 가져라 그러면서 부기등기 해줘가지고 선순위로 하는 것이고, 승낙서 못 가져오면 그럴 줄 알았다 써줬겠냐 라고 하면서 그냥 후순위로 하는 주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소등기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해주냐 안 해줄 거냐 그 개념이거든. 말소등기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따라서 이때 병한테 승낙서를 만약에 못 가져오잖아요. 못 가져와 버리면 이거 말소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각하시켜 버린다고. 아예 안 해줘요. 그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던 기억나지 않아요? 진정명의 회복할 때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때 말소등기를 갑이 못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져가되 저당권을 안고 간다, 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지.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 자 그럼 이 경우에 이 이해관계 있는 병한테 승낙서 받아오라 했는데 이때 병은 승낙 의무가 있을까요? 승낙 의무가 있을까요? 이때 이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라 했잖아요. 어떤 사유로 무효를 주장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게 만약에 103조나 104조 위반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걸 원인으로 해서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때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니까 병이 설사 선임 무과실을 할지라도 보호가 안 돼. 보호가 안 된다라는 말은 승낙 의무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매매가 내가 사기를 당한 거다. 사기를 이유로 내가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 그럼 그 취소 효과를 가지고 선의 삼재에 대항을 못하죠.
만약에 이때 병이 선이자라면 그럼 승낙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승낙 의무가 없으면 승낙 쓸 리가 없는 거고 그러면 말소등기를 결국 못하게 됩니다. 승낙서를 가져오지 못할 테니까.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뭐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거 따져보지 말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게 매매로 말소가 무효가 된다면 이해관계가 될 것이고 그때 이해관계 있으면 그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이걸 가져와야 이거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승낙서 없다면 말소등기는 못하게 된다. 여기까지.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제가 승낙 써줄까? 의무가 있을까? 따져봤을 때 그때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우리는 물어보진 않아. 그냥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가져와야 말소등기 할 수 있고 못 가져오면 각하다. 이 정도.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제 없는 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 갑이 있고 저당권이 1번 있고 2번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저당권 말소해 볼게요. 1번 저당권 말소를 이 저당권 말소 누구랑 누가 해달라라고 신청하겠어요. 저당권 설정자인 갑과 권자인 을이 신청하겠죠. 그럼 이때 이순위 저당권자인 병 이 사람 이등기 말소하는데 이해관계인 되겠습니까? 자, 1번 말소를 갑과 을이 했을 때 가만히 있던 병한테 손해 갔습니까? 오히려 이익이 되죠. 순위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 2번을 말소한다. 2번을. 그럼 갑과 병이 말소 신청하는 거죠. 갑과 병이 말소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 가만히 있던 을은 어때 이해관계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왜요? 상관이 없잖아요. 뭐 후순위자에서 뭐 지우든 말든 을한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해관계는 안 되는 거. 아까 이해관계 뜻이 뭐였어요? 그 앞에 있는 말 무시하고 빼버리지 말고 지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넣어야 돼요. 어? 그래. 지는 가만히 있단 말은 신청을 안 한다는 소리야. 신청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거든. 등기 신청을 다른 사람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손해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냥 손해본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지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넣어줘야 된다니까. 너무 뭐 길어서 안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 그래서 이때 1번을 말소할 때 2번 저당권자나 2번을 말소할 때 1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져봐야지 이해관계인이 되느냐 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책 보세요. 말소등기 권양가로 2번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있는 경우에 3자 승낙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있을 때에는 3자 승낙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첨부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각하돼. 각하. 그 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먼저 자 해당하는 경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니까 이 그림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고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자,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그 저당권자 병은 이해관계이 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다음 옆에 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1순위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2순위 저당권자 1번 말소할 때 2순위자 아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2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1순위 저당권자 아니다 그 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7번 봐봐요. 그냥 이거 이전 등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말소가 된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2번이 무효가 돼가지고 이걸 말소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2번 말소해달라고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직권을 하는 거예요? 신청해야 되겠지. 그럼 공동으로 해요? 단독으로 해요? 이 등기를 말소하고 싶어하는 쪽이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그럼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리를 말소할 때는 공동 신청합니다. 권리를 말소하고 싶어하는 쪽과 말소 당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말소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동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자 갑이 을에게 야 말소해달라라고 요구했더니 을이 협조를 안 해버려. 협조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설득한다 그러지 말고 설득을 해야죠. 그러지 말고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송합니다. 그럼 소송에서 이기는데 얼마나 걸려요? 2초. 오케이 2초. 소송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방 끝난다고. 와우, 복잡할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말고 교실 안에서는 2초면 끝나. 자 소송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
단독 신청. 이렇게.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말소 등기 절차에서 1번 공동 신청.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단독 신청에서 1번 판결 동그라미. 판결 받았어. 상대방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신청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칠판 여기 보시고 만약에 보존 등기가 무효다. 보존 등기 처음에 들어올 때 보존 등기 명의인 갑이 단독 신청하죠. 근데 만약에 보존 등기가 이제 무효가 된 거야.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신청을 해요, 직권을 해요? 신청하겠지.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등기한지 모르니까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신청해? 갑. 이 갑. 보존 등기 명인 있잖아요. 보존 등기 명인 갑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신청. 이렇게. 그래서 이번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이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보존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단독 신청한다 했을 때 판결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보존 등기 말소가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칠판 다시 보시고 아까 이거 여기 봐봐요. 아까 2번이 이게 을한테 소유권 넘겨줬고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잖아요. 오, 이거 또 단데? 그럼 이때 2번을 말소할 때 병은 이해관계인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해관계인 병에 승낙서를 첨부해야지만 이 등기 말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첨부 못하면 각하된다 그랬고. 그럼 승낙 첨부한 거야?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이 소유권만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저당권도 말소해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응? 어때요? 소유권만 말소해달라고 신청한다? 저당권도 말소해달라고 신청한다. 소유권만 신청합니다. 소유권만. 그러면 저당권 어떻게 말소해 주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직권으로 말소해 줘요? 승낙서 써줬잖아요. 얘가 뭘 승낙했다는 뜻이겠어요? 준비됐습니다. 무슨 준비가 됐다고?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승낙서를 써준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승낙서 보면서 등기가 알잖아. 얘 준비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해관계인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요? 직권 말소. 그래서 방금 이 상황에서요. 이게 2번이 말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2번을 말소하잖아. 그럼 2번만 말소 신청하거든. 2번만 말소 신청하게 되면은 이해관계인 이 등기는 이게 갑구 3번 등기 하였으므로 1번 등기 말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 이건 몰라도 돼.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이 이해관계인 병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서 승낙서를 써줄 때 뭘 승낙했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뭘 승낙했다고? 죽을 준비 됐습니다. 됐구나 준비. 그러니까 직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자 밑에 직권 말소라고 써진 거 있는데 3번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가세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등기 말소 신청할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때 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해서 끊어주고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 이해관계는 이제 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렇게 써.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준비됐으니까. 이걸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냈었냐면은 이때 이해관계인 등기를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냈었어. 이때 승낙서가 첨부되면 그때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해서 말소한다 이렇게 냈거든. 그럼 틀렸단 말이에요. 이건 따로 신청 안 해도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요? 직권으로. 직권 말소된다. 됐죠? 자, 그럼 말소 등기 실행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겠습니다. 칠판 좀 봐보세요. 여기 3번, 2번 소유권 등기 말소라고 쓰고 2번을 다 지웠잖아요. 이렇게 다 지우거든. 그럼 여기서 2번이 말소 등기인 거예요? 3번이 말소 등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2번 소유권 등기 말소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 2번을 다 지우잖아. 그럼 2번이 말소인가? 3번이 말소인가? 둘 다 말소인가? 여기 3번에 말소라고 써 있잖아요. 말소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말소 등기인 거예요. 말소 등기는 항상 뭘로 하라? 항상 주등기.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그때 말소하려고 하는 등기를 이렇게 지워요.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해서 거기 자 4번 말소 등기 실행. 말소 등기는 주등기를 말소하든 부기등기를 말소하든 항상 주등기로만 해. 말소 등기는 100% 주등기예요.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자, 그 말소의 등기를 한 후 줄 쳐봐요. 다 쭉 치지 말고 거기만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떼고 해당 등기 말소하는 표시한다. 여기 줄 치요. 짝 한 번에 긋지 말고 나눠서 그라 소리예요. 끊어가지고 자 그러면 거기서 말소의 등기를 한 후라 했잖아요. 그게 지금 2번 등기를 말해요, 3번 등기를 말해요. 3번 등기를 말하는 거야. 해당 등기 말소하는 표시해라 라고 말 나왔잖아요. 그게 2번 지우는 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주등기로 몇 번을 말소하겠다라고 쓴 다음에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래. 알아듣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말소 등기 넘어갑니다. 말소 등기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 좀 이거 여러분 많이 안 한 것 같아도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말소 등기 기본 다 닫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로 한번 가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멸실 등기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건물이 있어. 이게 건물 등기부야. 이렇게. 그럼 멸실됐다라는 말은 뭔가 없어진 거죠. 그럼 건물이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겠어요?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겠어요? 멸실 등기는 건물이 어느 정도 없어져야 되겠어요? 전부 다 형체를 없어질 때는 그냥 갈아버려야 돼요? 부동산 전부야 전부. 부동산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다 부서졌다라는 거지. 이게 다 부서졌을 때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멸실 등기야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만약에 건물을 다 부시는 게 아니고 이만큼만 만약에 잘라냈다. 이만큼만. 그러면 멸실 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림을 보고 말해봐요. 멸실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여러분 지금 건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건물 없어졌어요? 남아있지. 그러니까 이 등기부 없애버리면 안 되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건물이 저만큼 잘렸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고. 저만큼에 대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변경 등기.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칠판 봐보세요. 이게 건물의 표시란 말이에요. 건물의 표시는 여기 건물이니까 건물의 표시거든. 그럼 건물의 표시일 때 소재, 지번, 여기 건물 내역 조개가 여기가 구조, 종류, 면적이 써지는 거예요.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들.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까지가 건물의 구조고 이 주택이 건물의 종류고 구조, 종류 이게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면적 125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이만큼 잘라내 버렸으니까 뭐가 바뀌겠어요? 면적이 바뀌지. 구조하고 종류는 크게 바뀐 거 없는데 근데 뭐가 바뀝니까? 면적이 바뀌어. 그럼 여기를 바꿔주는 등기를 해야지. 그래서 부동산 일부가 이게 만약에 멸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무슨 변경 등기를 할까요? 그렇지. 방금 1교시 때 배웠거든. 자, 한번 해봐요. 오케이. 이쪽에서 뭐가 바뀌면 표제부 쪽에서 뭐가 바뀐단 말이에요. 건물의 표시든 토지의 표시든 뭐가 바뀌었어. 그럼 토탈 해가지고 무슨 변경 등기라고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게 개념을 한 거거든. 그럼 보니까 이런 멸실 등기를 어디에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써지는 거거든. 이런 건물이 있다. 여기에 청계동 98번지에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라고 써진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없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표제부에다가 멸실 등기를 하거든요. 그 멸실 등기 할 때 잘 보고 있어야 돼. 여기 잘 보고 있어. 뭐가 짠 나타난다고. 짠 하고 나타난다. 왜 안 나? 표제부 나타났습니까? 멸실 등기 어디서 한다고요? 표제부. 진짜 나타나는 이게 아니었는데. 자,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거. 표제부에서 등기를 할 때는 아까 우리 표제부 등기의 특징 그래가지고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1개월 내로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고 신청하라고 할 때 대장을 첨부하고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료사항 말소합니다. 그 말 기억나세요? 아까 1교시 된 거야. 그럼 이 멸실 등기가 표제부사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까 표제부 등기 특징이라고 말한 5가지를 그대로 갖는다고. 그래서 대장 먼저 고치고 소유자가 1개월 내로 신청을 해서 그때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 이렇게. 주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이라고 써. 멸실됐다. 그리고 해당 등기 다 지운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등기 기록은 이제 필요합니까?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필요 없게 됐잖아.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기 기록 어떻게 한다? 이때 폐쇄한다 그래. 폐쇄한다. 폐쇄한다. 파기해서 없애버린다 뜻이 아니고 효력을 없애되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폐쇄라는 말은 효력은 없애되 보존한다. 그래서 이때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등기 기록은 폐쇄한다라고 하거든요. 등기부든 대장이든 한번 만들어지죠. 그럼 영구 보존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력 없애 다음에 영구적으로 보존하거든요. 그것을 폐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책 봅시다. 개념 개념만 써 있어요. 멸실등기 색깔 들어간 거 보니까 한 개 부동산 전부가 전부 동그라미. 한 개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할 경우에 이걸 공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멸실등기는요. 일부가 멸실돼.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멸실될 때 하는 이 변경 등기와 구분됩니다라고 했거든. 여기서는 변경 등기라고 할 때 이 변경 등기는 무슨 변경 등기라고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옆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치고 표제부 등기라고 쓰세요. 표제부 등기. 멸실 등기 타이틀 4번은 크게 써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표제부 등기다. 표제부 등기다. 멸실 등기 어디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 산다고요? 표제부에서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말소회복 등기라고 써진 걸로 가볼게요. 말소회복 등기는 그냥 자 칠판 봐봐요. 여러분 말소회복 등기라는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봐요. 뜻이 뭐예요? 그대로. 이건 거의 딱 이것만 말하고 넘어갈 건데 말소회복 등기를 그대로 말하면 뜻이 뭐가 된다? 말소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다. 자, 말소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다 이 말이거든요. 말소된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등기. 근데 일반적으로 권리가 말소가 돼버리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돼요. 말소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회복했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어떻게 말소가 됐을 때라고요? 부적법하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잖아요. 그럴 때 회복만 되는 거지. 아무 때나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봐봐요.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이것을 말소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등기다 이런 말이 써지거든요.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가 된다고요? 부적법하게요. 부적법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1순위 원래 저당권이었거든요. 1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 그러면 회복된다. 그럼 1순위로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아니 순위가 바뀔까요? 자. 됐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잘 긋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짝짝 그어지는 기능이 있더라고. 참 대단한 기능입니다. 자,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2억짜리가 을한테 있어. 그런데 1번이 말소됐지. 1번이 말소돼서 이걸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순위 저당권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야. 저당권 2억짜리가 병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때 을이 자기의 이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한다 그래서 쳐봅시다. 그럼 원래 일수 저당권이 지금 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병보다 선순위로 회복이 되겠어요? 후순위로 회복이 되겠어요? 원래 순위 1번으로 회복이 되겠느냐? 병보다 후순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순위로 회복됩니다. 선순위로. 원래 자기 순위로. 원래 갖고 있던 순위가 얘가 1등이었잖아요. 그럼 회복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1순위. 그럼 그걸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갑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니라고. 그래서 이때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이렇게 이해관계는 있으면 얘한테 가서 뭘 받아와야 된다? 승낙서.
안 써주면 회복 등기 못 해요. 각하된다고. 승낙서를 받아와야 회복 등기 할 수 있거든. 그때 회복 등기는 어떻게 해요? 원래 순위대로 가는 거. 원래 순위대로 1번으로. 그래서 그때 쓸 때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이라고 쓰거든요. 회복이라고 쓰고 1번을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기다가 1번 저당권 설정 2억을 을한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말소 회복 등기가 되면 말소되기 전하고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갖게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게 끝. 여기까지. 딱 개념만 써놨거든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소 회복 등기 됐고 이제 부기 등기 가겠습니다. 부기 등기는 붙여 쓴 등기잖아요. 그죠? 부기라는 말 자체가 붙여 쓴 등기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부기 등기를 좀 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부기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좀 봐보세요. 칠판 좀 봐보세요. 주등기에 1, 2번, 5번까지 써 있거든. 한번 읽어봐요. 부기 등기 읽지 말고 주등기만 한번 읽어봐요. 다 읽었습니까? 여러분 주등기 저 5개 써진 경우가 주등기 된다라는 말을 어때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 앞으로 알 건가요?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런 것들 다 배웠던 기억 나세요?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은 항상 주등기 한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주등기다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자가 설정한 등기란 뜻이거든.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 소유권자가 설정한 전세권 다 주등기로 하거든. 그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이. 다음에 세 번째 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라 했거든. 처분 제한 등기 대표적인 등기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요? 주등기 한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오늘 했지 않습니까? 어떤 등기를 말소하든 간에 말소 등기를 항상 뭘로 하라고요? 주등기라. 5번도 지금 했어요. 지금 막 표제부 등기를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의 표시병의 등기하고 멸실 등기거든. 이 표제부 등기는 어떤 경우든 간에 항상 뭘로 하라고요? 주등기 한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지금. 다음에 부기 등기 와볼까요? 이 부기 등기는 주등기 1, 2, 3번에 그대로 대응하면 되거든. 그대로 대비해가지고 말해주면 돼.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할 때는 항상 뭘로 한다고? 부기 등기 한다. 이거 많이 말했던 거죠. 두 번째 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다라고 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 소유권 아닌 권리자가 뭔가를 설정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저당권을 자 전세권자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이라는 것은 그 저당권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지 그 말이거든. 그렇죠? 그때 그 저당권은 뭘로 하라고요? 부기 등기. 그럼 여러분 전전세라는 것은요. 전세권을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그럼 전세권자가 설정한 전세권이니까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요? 부기 등기. 이게 두 번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에다가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가압류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세권,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다 여러분 다 했어요 지금. 그러면 1, 2, 3번, 1, 2, 3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등기는 소유권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이제 여기 부기 등기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아, 소유권과 나머지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다음에 이제 4, 5, 6번은 제가 안 했어. 4, 5, 6번은 여러분 약정, 특약 들어가면 다 부기 등기거든요. 약정, 특약 들어가면 다 부기 등기예요.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우리 했던 기억 나세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한다. 105만이가 102만이 됐을 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승낙서 받아오면 부기 등기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해관계 있는 3자의 승낙이 없다 그랬거든. 자, 승낙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등기라. 아까 권리 변경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기 등기를 의외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해버린 거야. 이거 1, 2, 3번 할 줄 알면 부기 등기 80% 끝나요.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여기에 무슨 이거 잘 빨간색 싫어하던데.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있잖아요. 설정 등기 이거 주등기로 해요, 부기 등기로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란 말이에요. 이거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여러분들 아까 여기 소유권 나오면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나오면 부기등기.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지금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꽤 있어 지금 다분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분들이 여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전세권 나왔으니까 소유권 아닌 권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한다라고 답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 그대로 지금 이건 그런 분 계시잖아.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소유권 주등기 2번에 보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라 했잖아요. 이 뜻이 뭐였어요? 이 뜻이 소유권자가 설정한 등기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을 누가 설정해줘요? 소유권자 아닌 사람은 전세권 설정을 못 해줘요. 지상권 설정 누가 해요? 소유권자가 설정하는 거거든. 소유권자 아닌 사람이면 지상권 설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썼을 때 이거 소유권 아닌 권리 나왔으니까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아 이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구나. 즉 소유권자가 설정한 등기구나. 라고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 나오면 주등기, 나머지 권리 나오면 부기등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런 거 못 맞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등기법적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단계 올라가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금방 할 것 같아요?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그러니까 그 신뢰하지 않는 눈으로 보지 말고 충분히 금방 한다니까. 조금만 애정을 갖고 집중하면 금방 해요. 딱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거든. 자 그러면 지금 이 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 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잘 봐봐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A가 소유권 갖고 있어. B한테 소유권을 넘겼지. 자 매매로 소유권 이전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뭘로 했어요? 주등기했죠. 이때 B가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전세권 설정 누가 설정해 준 거니까? 소유권자 B가. 그러니까 뭘로 한다고요? 주등기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 B가 소유권자로서 저당권 설정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뭘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소유권자인 B를 목적으로 자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쳐봐요. 받을 돈 있어가지고 지금 가압류를 했다고 쳐봐. 그럼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온 거니까 뭘로 있어요? 주등기. 자 방금 주등기 1번, 2번, 3번이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방금 주등기 1번이 뭐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였지. 주등기 2번이 뭐였어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말이 어려우면 소유권자가 설정한 등기 이렇게 해도 돼. 3번이 뭐였어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이거였잖아요. 그 지금 순서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 소유권자가 설정한 전세권,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 주등기. 다음에 세 번째 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주등기.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전세권자가 지금 C인데 자기 전세권자 C가 자기 전세권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전세권 이전한 거야. 이렇게 F한테. 그러면 이때 1번 전세권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만 바뀐 거죠. 그럼 이때 C를 지워주고 이게 부기등기 한다 그랬잖아요. 부기등기하고 지워준다. 이렇게 이전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현재 전세권자는 F가 전세권자죠. 그럼 전세권자인 F가 자기 전세권 3억짜리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올 수 있죠. 그래서 1번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저당권은 저당권이지만 누가 설정한 것이니까? 누가 설정한 것이다? 전세권자가 설정한 거죠. 전세권자가. 구체적으로 전세권자가 지금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했어요? 부기등기. 그럼 전세권자의 현재 F거든. F가 전세권자인데 이때 전세권자 F한테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담보를 잡고 있지 않을 때 이 전세권에다가 가압류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럴 때 뭘로 했어요? 부기등기. 자, 소유권 아닌 권리인 전세권 이전됐으니까 부기등기 하는 것이고, 소유권자 아닌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부기등기 하는 것이고, 소유권 아닌 전세권을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부기등기 하는 것이다. 아까 주등기 1, 2, 3번과 부기등기 1, 2, 3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어때요? 말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딱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무난한 것 같아요? 별거 어려운 거 없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니까 아까 여기 이거 부기등기 했거든 지금 1-1번 부기등기 했는데 이때 C가 F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C를 지웠어. 왜 C를 말소했다 그랬어요? 바뀐 F가 C자로 들어가라고 이거 말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기등기 할 때 이 두 개는 지운 게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부기등기 모양을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눠지거든. 이때 부기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어떤 경우는 종전의 걸 말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말소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게 대체될 때 바뀔 그 원래 내용이 이게 바뀐 내용으로 대체가 될 때 그럴 때 부기등기하고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아닌 권리가 이전될 때 권리자가 바뀌잖아요. 그 대체가 되지요. 그러니까 바뀐 권리자가 원리자로 들어가라고 지워주는 거고 아까 저당권 변경 등기가 2억에서 3억으로 됐을 때 3억 바뀐 금액이 2억짜리 들어가야 될 때 그때 2억 지웠잖아요. 100원만이가 102만이 개명됐을 때 그때 102만이가 105만이자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5만이 지우는 거야. 이렇게 원래 등기 효력이 살아있는데 내용이 바뀔 때 그럴 때 부기등기하고 원래 걸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저당권이나 이 가압류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전세권에 딸려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나타낼 때 부기등기 합니다. 지금 1번 전세권에다가 들어온 저당권이고 1번 전세권에 들어온 가압류잖아요. 그러니까 1번 전세권에 딸려 있는 등기들이다 라고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럴 때도 부기등기를 해. 이런 경우는 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지나고 이제 우리 한순환 돌아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이거 배우는 때 온 때까지 과정에서요. 부기등기를 거의 다 배우거든. 부기등기를 1주차부터 수업을 계속 들어요. 듣다가 저거 왜 다시를 붙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쭉 한 4주 정도를 공부를 한단 말이지. 4주 정도를 수업을 들으면서 이럴 때 부기등기 하는데 왜 갑자기 부기등기 하지? 저건 왜 지웠지? 이걸 안 지우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을 거라고.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막연하게 약간 본인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딱 정리가 된다고 지금 이 시간에. 부기등기 마지막 시간에 다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이 딱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이 과정을 빠르면 2번째. 다음 순환 때 이게 정리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늦어도 3번째는 정리가 돼요. 대신에 수업은 듣고 있어야지. 학원을 다니는 기간은 기는데 왔다 갔다 그래버렸어. 그럼 그게 잘 안 돼. 근데 꾸준히 왔는데 3순환째 돌아가잖아요. 그럼 부기등기는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이거 완전 공식이거든. 부기등기는 예배가 단 한 건도 없어요. 딱 정해진 틀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많아 보이는데 굉장히 쉽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여러분들 관심만 두면요. 금방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기등기가 되는 경우를 주등기를 한번 비교해 가지고 말해 드렸는데 자, 책 봐봐요. 의의를 보세요. 의의. 자, 429페이지 부기등기란 독립한 순위번호 갖지 않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인다라고 했거든요. 자, 가지번호를 어디다가 붙인다라고 했어요? 순위번호에. 그럼 순위번호는 어디에 써지는 거예요? 갑구와 을구에 써지는 번호잖아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고 그래. 그 말은 결국은 가지번호는 순위번호에만 붙으니까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다는 뜻이야. 부기등기는 어디만 나오는 거라고요? 갑구와 을구 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고. 자, 넘겨보세요. 넘겨가지고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경우 9가지. 이거 아까 제가 여기다 띄워놓은 거, 아까 칠판에 띄워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3번 부기등기 실행 및 효력. 거기 지금 말했던 거야. 부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갑구와 을구에만 실행이 되고 표제부에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 100% 뭘로만 한다고요? 주등기.
다음 2번 한 개의 주둔기에는 여러 개의 부기등기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줄 치세요 거기. 한 개의 주둔기에는 여러 개의 부기등기 할 수 있다. 줄 쳤어요? 네, 거기. 그 옆에 부기등기인다라는 말 일단 무시하고. 그럼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해도 돼. 다음 순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무시. 자, 칠판 보세요. 한 개의 주둔기. 한 개의 주둔기에는 부기등기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3개. 한 개의 주둔기에는 여러 개의 부기등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자, 갑구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을구 쪽에 써진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중에서요. 제일 먼저 배당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갔다. 그럼 제일 먼저 배당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했다고 치고, 배당 신청했다고 치고 배당받는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자가 제일 먼저 받겠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F. 이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순위를 정할 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F가 C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돈을 받겠다라고 들어온 사람 중에 자, 여러분 G하고 H가 있거든. G하고 H는 지금 누구한테 어디에서 돈을 받겠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전세권에 저당권했고 전세권에 가압류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전세금 3억으로부터 이게 돈을 받겠다라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기등기들 간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에 따른다 했는데 이 부기등기들 간의 순위가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 3억에서 배당을 받아간다 했을 때 G하고 H 중에 G가 먼저 받습니까? 동순위로 받습니까? 그렇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지만 이 부기등기들 간의 순위가 문제가 될 때는요. 먼저 된 놈이 우선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보십니다. 3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줄 쳐놓으시고. 이게 아까 여기서 전세권 이전됐을 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 부기등기들 간의 순위가 문제가 될 때 그때 먼저 된 부기등기가 더 우선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듣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와. 여기서 뭐가 질문이 들어오냐면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제가 받았던 질문이야. 이렇게 1번 밑에 1-1, 1-2, 1-3, 1-4 자꾸 붙어버리면 뭐 1-4, 1-5 이렇게 자꾸 붙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 이 저당권자 이 사람 저당권자한테 손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때요? 손해 봐요? 손해 안 봐? 손해 안 보죠? 왜 손해 안 봐요? 그렇지. 여기가 100명이 붙은 날에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돈을 받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3억에서 받겠다고 들어온 전세금 3억에서. 어차피 전세금 3억은 1순위예요. 1순위이기 때문에 D는 이 3억을 넘볼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 밑에 자꾸 붙는 사람들 1-1-4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이 3억에서 돈을 받겠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D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붙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알아들었죠? 그럼 소유자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본다면 B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자꾸 붙었어 이제 한 20명 붙었다. 그럼 소유권자한테 손해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지. 어차피 소유자인 B는 3억 줘야 되는 거예요. 1순위로서 3억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돼. 거기에서 돈을 받겠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붙어도 이때 소유권자한테는요 추가 부담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이 2순위 저당권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거든. 질문하려고 마음먹으셨던 분들 이해되셨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뭐 설명을 워낙 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줘야 이 타임에서 학생들이 이런 걸 헷갈리는구나.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말해드리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기등기. 오케이. 부기등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특징 파악하고 이럴 때 하는구나라고 감이 좀 생겨야 돼요. 그럼 부기등기 되게 이거 완전 규칙적으로 움직이거든. 쉬워집니다. 되게. 가등기 조금 하고 싶게요. 가등기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어제 해보니까 한 타임에 하려니까 좀 길어지더라고. 조금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 가등기라는 게 우리 등기법 출제되는 테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100% 출제됩니다. 100%. 두 문제, 올해는 두 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데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어. 그럼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가등기. 가능한 등기? 임시. 가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임시. 가짜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가계약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임시로 한 계약이야. 임시로 한 계약. 그게 그 가짜 계약이라고 해석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임시로 내가 해놓은 것이다. 그 가계약했다 이런 말 하거든. 그래서 법률 용어에서 가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임시로라는 뜻이가 돼요. 그래서 가등기란 말을 개념을 정해보니까 가등기란 자 등기되는 권리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적인 등기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보존하려고 임시로 하는 등기라고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그래서 가등기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 가등기 중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고 또 하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이런 보통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돈 안 떼이고 이제 확실하게 해소하려고 담보를 잡잖아요. 그때 담보 잡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잡는 담보가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잡잖아요. 근데 보면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지 않고 가등기를 해놓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 응? 돈 안 떼고 받으려고 가등기 해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가등기를 보고 담보 가등기라 그러는 거야. 담보 목적으로 한 가등기다. 이렇게. 그런데 이 담보 가등기는 등기법에서 거의 안 다룹니다. 담보 가등기는 민법에서 나중에 민사특별법 배울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거기서 주로 다뤄요.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가등기라는 것은 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니까 위에 가등기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다. 이렇게 청구권 보존 가등기. 2번 가등기 종류는 청구권 보존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 중에서 등기법에 주로 다뤄지는 것은 뭐라고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고 담보 가등기는 민법, 민사특별법 파트에서 따로 배운다. 이렇게. 그 요건까지만 설명하고 쉽게요. 자, 7번 봐보시고. 여러분 등기되는 권리다 그랬잖아요. 등기되는 권리에 대해서 뭘 보존한다고요? 청구권. 그럼 등기되는 권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8가지. 8가지가 있거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그럼 이 8개 권리가 다 가등기가 되는 건가요? 응? 8개가 지금 등기되는 권리거든. 그럼 8개 권리가 전부 다 가등기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좀 믿어봐요. 어? 등기되는 권리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다. 이래 놨잖아. 그럼 등기되는 권리가 8개가 있다니까. 그럼 8개가 다 가등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된다고. 어? 다 되고. 그럼 청구권에는 뭐가 있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리 변소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에 4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가등기라고. 물론 여러 가지가 나온다지만 거의 90% 이상, 99%는 소유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등기부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가등기는 잘 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 가등기거든. 그러면 이걸 나타내 보면은 자 전세권, 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다 있는 거거든. 자 전세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전세권 변경, 청구권 보존 가등기, 전세권 소멸,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세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전세권 그런 게 아니라 저당권도 설, 리, 변, 소,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다 되고, 다음에 지상권도 설, 이, 변, 소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된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보는 실제 등기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가등기는 어떤 가등기라고요?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잔뜩 많이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등기부에서 보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실제 등기부에 써질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가등기라는 거지. 어때 말 알겠죠? 그래서 거기 책 보니까 자,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옵니다. 가등기는 번득기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등기법상 번득기 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지권, 채권담보권 이렇게 8개다. 그 8개가 전부 다 가등기 대상이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자, 한 가지만 딱 하고 쉴게요. 칠판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총권이 이렇게 나왔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걸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 그럼 을한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런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갖는 권리가 뭐예요? 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갖는 권리가 뭐냐고요? 그치, 이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갖는 권리가 뭐예요? 돈 달라는 권리가 생기지. 그럼 여러분 이 권리의 성질, 소유권의 청권이라는 그 성질 있잖아요. 이 청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권인지 아니면 물권적 청권인지 어떤 성질을 갖냐라는 거지 이걸. 이거 어떤 성질을 가져요? 채권적이지. 채권적이다라는 말은요. 을이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행사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권적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물론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 갑과 을이 먼저 계약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다른 놈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버린 거야. 이중매매 해가지고 소유권 넘겨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을은 나 이 권리 갖고 있으니까 병 너 나에게 소유권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하나요? 못하지. 왜 못해요?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청구권의 성질이 뭐기 때문에? 채권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권리 성질이 물권적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권리 성질이 물권적이라면 자 을이 병에게 너 나한테 소유권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가능하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가등기 할 필요 있겠어요? 응? 이게 성질이 만약에 물권적이라면 을이 나 불안하니까 나 이거 가등기 좀 해달라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가등기 안 해놔도 이미 소유권 넘어가도 얘한테 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가등기를 미리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게 청구권인데 그때 그 청구권은 반드시 성질이 뭐여야 된다? 채권적이야 이게 가등기가 실익이 있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이다? 가등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권의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성질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고요? 채권적이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보시면 자 2번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1번 가등기는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각종 권리의 설리, 변소, 청구권을 보장해서 한다까지 끊어주고 그리고 바로 2번 내려가요. 바로 2번. 동그라미 2번. 가등기로 보장하는 청구권은 상대적 효력만 있는 채권적 청구권의 하나입니다.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가등기로 보장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성질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채권적이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